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그 나노 플라스틱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촉진시킬 수 있다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의 발견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부산 가까이 있는데요. 이 한국에 보면은 이제 그 한국 연안에 나노,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쌓인 농도인데 지금 이제 1900년도에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1990년도에서 지금 현대에 보면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저희 해안에 쌓여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바다에서 나는 걸 먹을 때 저희 몸에 쌓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바로 테이블 앞에 놓여 있는 이제 그 생수 물통에도 그 플라스틱을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몸속으로 들어와서 뇌, 폐, 그다음에 간, 이제 인테스틴에 주로 쌓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간에 쌓이는 미세 플라스틱에 바로 그러니까 나노 플라스틱 M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간에서 MP 쌓인 농도를 보는 건데 지금 2016년이면 비교적 최근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거의 3배 이상 이제 쌓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의 사용도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인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제 그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패스트푸드의 특징은 우리가 하이핏 다이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핏 다이어트 증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전형적인 현대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플라스틱 통에 드는 이제 음료수 칼로리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칼로리 하이핏 다이어트를 먹게 되면서 이렇게 뚱뚱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MP에 노출되면서 흔히 말할 수 있는 이제 간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누구나 아마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이제 발병률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P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사이산 지방간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맛술들은 이제 마일드한 디지즈는 이제 스테아토시스, 바로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진행된 형태인 만성질환인 메쉬, 그 다음에 간경화, 간암까지 모두 포함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을 쓰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메쉬, 크로닉 디지즈인 메쉬고요. 그렇다면 이런 마일드 디지즈와 메쉬와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바로 이제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세포의 사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일드한 디지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방인데요. 이렇게 간세포가 이런 리포톡시트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정상적인 간세포에 의한 프로리퍼레이션 레이트가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죽어가는 간세포수가 훨씬 많게 되고, 근데 이제 간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는 것은 간세포이기 때문에 간세포가 죽는다는 걸고는 결국 이제 간 기능이 소실이 됨으로써 생명의 소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쉬 치료제는 뭐가 있을까? 예, 최근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전쯤에 레지티프라가 나왔는데 사실 플라시보하고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요. 올해 승인받은 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파이브로시스하고는 좀 더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던 점에서 이런 마슬드에 대한 치료제는 역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를 해야만 하고, 기존 연구를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3가지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간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어가는 간세포들이 나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면 이 물질들에 의해서 염증과 섬유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런 섬유화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섬유화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에 있는 별 모양의 세포다. 그래서 헤파틱 스텔레이트 셀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건강한 간에서는 이렇게 콰이어센트한 상태로 있게 되지만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런 이제 활성화된 상태로 바뀌게 되고, 얘네들이 섬유질 물질을 분비를 함으로써 이제 간 섬유화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활성 조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고, 대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소상공인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간 섬유화에 대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인의 특징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이런 플라스틱의 노출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트 다이어트에 의한 이제 간이 뚱뚱해진 지방간 두 가지가 분명히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한번 이제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 논문들에서 대부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노 플라스틱이든 미세 플라스틱이든 자체만으로도 지방간을 유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수치에 있어서는 어떤 유의성 있는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조직 검색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얘기하기에는 간이 너무 멀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 자체, 그러니까 나노 플라스틱 자체 또는 미세 플라스틱 자체만으로도 지방간이 유발될 수 있을까라는 수치 분석에 있어서 이제 유발한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나노 플라스틱을 처리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서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뚱뚱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험적인 모델에서 우리가 헤파토사이트가 뚱뚱해졌다고 얘기하려면 이 정도의 팻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쉬라고 하면은 특히 섬유화를 동반한 메쉬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런 섬유화의 콜라겐 추척이 보이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노들이 보여야만 하는데 이 MP만으로는 그런 모양이 전혀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파인된 모델에서 정말 MP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간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특히 지방간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처리한 MP는 이제 형광물질 GFP가 붙은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이게 간세포에서 지질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질대사에 대한 MP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MP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헤파토사이트 셀 라인,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유래된 그 AM12라고 해서 마우스 헤파토사이트 셀 라인에다가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이나 100 둘 다 이렇게 리피드가 쌓이고 있고 간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마우스 프라이머리 셀을 뽑아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확실히 셀 라인에 비해서는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0만 처리해도 벌써 셀 바이어빌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액티브 캐스페르3 레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레벨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ROS나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산소 레벨을 측정하는 마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사실 이게 그 MP가 지방간을 촉진을 하냐 간에 어떤 영향을 주냐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MP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팔미틱 에시드라고 리포톡시트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PA만 주게 되더라도 이렇게 간에 이렇게 그 지방이 쌓인 걸 볼 수 있는데 PA에다가 추가적으로 MP를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간세포 손상도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인비보 동물 모델을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썼던 모델은 이제 CDA 하이패트 다이어트라고 콜린 디피시언트 L 알라닌 하이패트 다이어트입니다. 요거는 보통 6주, 12주, 36주, 62주까지 주는 모델이고요. 6주를 주게 되면은 이제 마일드 디지즈인 이제 스테아토시스가 생기고 12주가 되게 되면은 섬유화를 동반한 메쉬가 생깁니다. 그리고 36주가 되면 노들이 생기고 62주가 되면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델을 이제 병변 진행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주 만에 이제 섬유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괜찮은 모델이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게를 측정해 보면은 이 다이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살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바디 웨이트당 그다음에 MP의 농도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 웨이트를 보게 되면 이 다이어트를 주게 되면 차후 다이어트에 비해서 확실히 몸무게가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물의 섭취량은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디 웨이트당 MP의 농도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MP의 몸무게가 적으니까 MP의 농도를 좀 적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차우나 CD 하이패트 다이어트 그룹이나 MP를 섭취한 거, 익스포저 되는 농도를 이렇게 같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세크리파이 하기 전에 저희가 인비보 이미지를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차후 다이어트에 MP만 줘도 확실히 좀 쌓이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CD 하이패트 다이어트를 주게 되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MP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소화기, 인테스틴 쪽에 많고 간 쪽에도 좀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해당 동물에서 헤파토사이트를 분류해서 보면은 차후 그룹에서도 이렇게
그 MP가 쌓이는 걸 보는데 이 CD에 하이필 다이어트를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쌓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의 이제 형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이 CD 하이필 다이어트를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데 거기다가 MP까지 주면은 좀 더 큰 지방 그 구멍 같은 거 지방 이렇게 드로플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헤파토사이트의 데스라고 볼 수 있는 멜로니 바디가 형성이 잘 됩니다. 하지만 차오 다이어트에 MP만 줬을 경우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 손상 이런 지방의 증가처럼 헤파틱 TGA 레벨도 이 CD 하이필 다이어트 MP를 주게 되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 손상 정도를 지금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세포 데스 레벨이 많냐라고 봤더니 MP를 주게 되면 훨씬 많게 되고 활성산소 레벨도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12주가 MP를 노출시킨 레벨에서는 차오 그룹에서 보신 것처럼 간 손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의 논문과는 좀 달라갔고요. 사실 저희가 이 논문 내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논문들은 MP 자체만으로도 지방간을 유발하고 간에 이렇게 나쁜 그 데미지 인디케이터를 전부 다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는 12주를 처리를 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메시라고 하면은 인플라메이션도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라메이션 마커도 봤는데 CD 하이필 다이어트를 주게 되면 원래 증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MP를 주게 되면은 더 유의성 있게 증가한 거를 이제 RNA 레벨하고 그다음에 이뮤노스테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던 과연 파이브로시스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봤더니 이 CD 하이필 다이어트 그룹에서 파이브로틴 마커가 증가를 하는데 MP를 주게 되면 더 뚜렷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어스 레드는 이제 콜라겐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다이어트에 MP를 주면 훨씬 더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된 스텔라이트 셀 마커를 보는 알파스마에서도 뚜렷하게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차오 그룹에서 MP를 계속 줬을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MP가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촉진시키는 거는 알겠는데 섬유화도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저는 PhD니까 반드시 기전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섬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냥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해쪽 시그널링을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제가 해쪽 시그널링을 이제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안티바디나 뭐 프라이머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쪽 시그널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쪽 시그널링을 이제 간단히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해쪽 시그널링은 이제 그 엠브리오제네시스에서 보면은 나오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포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덜트 리버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는데 간이 손상을 받으면 이런 이제 해쪽 시그널링이 액티베이션 되고 간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해쪽 시그널링 액티베이션 레벨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해쪽 시그널링은 도대체 뭐를 하냐 봤더니 헤파틱 스텔라이트 셀의 액티베이션을 유도로 해서 파이브로시스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에피스럴 셀 또는 헤파토사이트가 죽어가게 될 경우 원래는 헤파토사이트에서는 해쪽이 발현되지 않거든요. 근데 손상을 받게 되면은 해쪽 시그널의 증가를 하면서 이 세포를 살아남은 헤파토사이트들을 뭐 스텔라이트 셀로 바꾼다든지 하는 연구 결과를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보수하고 제가 해왔던 연구였고요. 시그널링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리셉터는 패치와 스무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간드가 없으면 이 패치가 스무던을 잡고 있게 되고 그러면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글리는 리프레서 폼으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해쪽 라이간드인 소닉 인디안 데저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 리버에서는 소닉과 인디안에 초점을 맞춰서 되어 있고요. 이유는 데저트 안티바디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닉과 인디안에 초점을 맞춰서 되어 있지 이 데저트 인디안이 해쪽이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간드가 패치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스무던이 릴리즈 되면서 글리를 액티베이션 폼으로 만들고 이 글리가 해관으로 가서 이제 해쪽 시그널이 오는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스텔레이트 셀이 액티베이션 되거나 프로제니터 마커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에서 섬유화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 해쪽 시그널링이 증가를 했을까?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화 정도가 심한 더 그룹에서 이 해쪽 시그널링 라이간드라든지 리셉터, 해쪽 타겟진인 글리들이 이렇게 RNA 레벨과 프로테인 레벨에서 전부 다 증가한 거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정말 이게 헤파토사이트가 더 손상을 많이 받아서 스텔라이트 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런 해쪽 시그널링이 작용을 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에 MP와 PA, 리포톡시트를 같이 주고 나서 이 헤파토사이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를 주게 되면 헤파토사이트 손상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이미 확인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소닉의 양이 뚜렷하게 증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숲을 떼갖고 콰이어센트한 스텔레이트 셀에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스텔레이트 셀이 이렇게 소닉에 익스포저 됐을 거니까 얘네들이 활성화가 됐는지 아마 됐을 거라 예상을 했고 결과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스텔레이트 셀의 액티베이션 증가를 하면서 해쪽 타겟진이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마커들이 전부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 소닉을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안티바디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했던 것들이 안티바디에서 다시 시그널링이 감소를 하고 파이브로틱 마커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인비트로 결과를 실제로 저희 동물 모델에서 나타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동물 모델에서 이렇게 간세포와 그 다음에 스텔라이트 셀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파토사이트에서 실제로 소닉의 증가가 훨씬 많이 됐고 이 스텔라이트 셀에는 해쪽 시그널링 액티베이션 마커인 스무던 글리 증가하면서 파이브로틱 마커도 증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예상을 했던 이 헤파토사이트가 죽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손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닉을 내보내게 되면은 그 소닉의 스텔라이트 셀이 액티베이션 됨으로써 파이브로틱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건 이제 서머리나 결론인데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 다이어트,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의 사용이고 요걸 조금 미믹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MP와 CD의 하이패 다이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간세포의 손상을 좀 더 촉진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간세포들이 소닉이라는 라이간드를 분비하게 되면 이 콰이어스텐 스텔라이트 셀이 소닉에 반응해서 액티베이션 됨으로써 파이브로시스를 유도를 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내고 나서 3일 만에 레더2 에디터 2개를 받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 쥐한테 실험한 MP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많다는 거죠. 사람이 노출되는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물 모델이라 보니까 이게 사람과 똑같은 걸 할 수 없고 저희는 이제 사람과 비슷한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쓴 거고 좀 더 높은 양을 썼는데 저희만 높은 양을 쓴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논문들을 보고 따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람과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사실 평균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좀 많았던 논문 결과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저희 랩입니다. 지난달에 제주도 가서 찍었고요.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포닥과 박사과정과 그다음에 석사생, 그다음에 학부 연구생에서 저희 랩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동의대 최영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